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감가상각에 눈뜨다. 지난날 발표된 코펙스 금리는 4%를 돌파했던 코펙스 금리가 3.84%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출금리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나타나겠죠. 근데 불과 2달 전과 거의 흡사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냐? 잔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것이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올랐습니다.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쭉 따라가 보시면 잡아놓은 물고기들, 자, 신규 대출자들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기존 대출자들 금리를 올리면 되거든요. 자,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400원에 육박, 1,340원에 육박해 갑니다. 1년 차트인데요. 1년 전에 1,220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40원까지 10% 정도 환율이 올랐습니다. 유가는 1년 전에 80불 정도 수준이던 것이 지금 72불,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물가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수입 물가 높을 수밖에 없다. 유가는 떨어졌지만 곧 있으면 작년 요 상태로 가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금리를 억누르기만 한다고 가능할까요?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4%를 돌파했어요. 우리는 3.3%예요. 호주는 4.1%. 우리도 4% 정도 수준까지 근접해 가고 좀 뭔가 이렇게 억누르는 액션이 있어야지 좀 물가도 떨어지고 이럴 텐데 그럴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자, 제목 감가상각에 눈뜨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영도구 아파트, 영도구야 주택들이죠. 자, 다 한때는 화려했습니다. 한때는 두 집, 세 집 살던 집들도 지금은 텅텅 비어버리는 모습. 주택이 인기를 잃었죠. 아파트 비중이, 주택 비중이 이렇게 막 70%, 80% 되는 것이 쭉 세월 따라 흘러가면서 지금은 한 25% 정도 수준. 아파트가 차지하던 비중은 20% 정도 되는 것이 지금은 거의 한 75% 수준까지. 어, 4집 중에 3집은 아파트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희소성이 점점 떨어진다. 그 가운데 110 대책을 통해서 무제한 공급. 이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270만 공급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발표된 110 대책이 더해지면서 여기서 한 70만 개 정도 더 공급한다고 해서 부산 인구만큼 340만 공급 대책입니다. 음, 그럼 희소성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사업성이 높은 곳은 그나마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오래된 주택이 건축비는 고스란히 다 날리고 땅값밖에 주택 20년 30년 지나면 땅값밖에 안 하거든요. 아파트도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그런 운명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추진할 때 보면요. 대구에 모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요. 큰 대로변이 있었습니다. 왕복 8차선 대로변이 있었어요. 거기 아파트 4층, 5층 되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동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누구보다는 더 받아야지. 도로 뒤쪽에 있는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급이 다른데 우리가 보상을 더 받아야지.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얘는 재건축이 나가리 되고요. 뒷동은 재건축이 성공하면서 나중에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질 때마다 여기서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재건축은 물 건너 가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뭐 노후주택들 엄청나게 많죠. 노후 뭐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이기심 그것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사업을 좌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할 겁니다. 고점 대비 55%가 떨어지는 것도 나오네요. 자, 서울도 맨날 노도강 타령입니다. 서울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으면 노도강은 이 끄트머리에 있는 그 변두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안 되더라. 사업성도 나중에는 많이 불투명할 우려가 있다. 왜?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라 그러니까 단순히 용적률을 올려줘서 해결될 곳들도 있겠지만 되지 않은 곳들 이렇게 극과 극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 한때 1990년대 아파트 서너 채 살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어요. 땅을 사고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 주택의 값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아파트 값은 점점 치솟게 되고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그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읽고 반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큰 시장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L자형 패턴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는 곳 아닌 곳이 있을지언정 폭등 그런 것들을 바라고 이제 주택시장에 접근하면 좀 곤란할 수 있다. 쿠팡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누르는 것도 결국 더 많은 이렇게 시청자를 유입하기 위한 방책인데요. 해도 유튜브에서 저를 밀어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소규모 유튜브를 밀어주지 않습니다. 저를 밀어줄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시면서 여기 잠깐 들렀다가 알리익스프레스 살 일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면 어차피 사는 가격 똑같거든요. 결제할 때 한 번 번거롭다. 링크 한번 타고 가야 된다. 그 정도 불편함은 여러분들도 좀 감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다시 역대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작년에 줄어드는 모양새 잠깐 스탠스를 취했는데요. 아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너무 많다. 아파트도 너무 많고 희소성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매물은 52,000개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작년 최고점 기준으로 한 53,000개 됐으니까요. 거의 뭐 다다음 주쯤 되면은 120 대책이 뭐 큰 게 없네 라는 것이 시장을 지배하게 그런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은 매물은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세 물량도 올해 들어서 다시 조금 늘어나 있는 모양새. 그래도 부산은 전주 대비는 전세 물량 줄었어요. 전주 같은 날 대비 월세도 마찬가지. 하지만 늘어난다는 게 이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는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합친 매물 22,800개. 아파트 거래량 75건. 이 줄어드는 모양새가. 근데 어느 정도 1월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거래 비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 직거래 주로 뭐 증여를 통한 직거래 이런 거 할 텐데요. 일단 증여 가액은 낮출 수는 있지만 증여 취득세가 10%던가요? 증여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한번 증여를 하게 되면은 2월 가세나 이런 부분도 걸리는 부분 때문에 10년은 끌고 가야 됩니다. 10년은 끌고 가야 되는데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요. 자, 매매 거래량 지금 다시 1월달 거래량이 조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보다는 나은 상태. 12월 거래보다 나은 상태. 그러면 다음 달 거래량은 뭐 1600건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1월 효과. 이때도 1월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900건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특별한 대책이 딱 나오기도 전인데 이미 거래량이 23년 1월 달에 1400건을 찍었거든요. 1000건 22년 12월에 990건, 1000건의 거래량이던 것이 23년 1월에 1400건으로 뛰어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23년 12월의 거래량은 대략 한 1600건. 24년 1월의 거래량은 이런 효과가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년이 되고 기대감에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그 정책이 사실상 별거 없다는 걸 알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또 잔뜩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또 연말보다는 대출이 조금 더 대출해주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효과는 작년 대책에 비해서는 턱없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현대 베네시티 63평형 가격 평당 3천만 원 정도 비싼 거 동네별로 5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 정도로 대충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삼익빛이 직거래 41평 30%. 요건 지금 직거래지만 거래가 양호하게 된 거죠. 네, 여기 대형 평형들은 하락률 20%, 국병은 30%, 소형 평형은 40%. 요렇게 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비싸게 했지? 돈 많은 집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돈 많은 집에서는. 돈 없는 집에서는 이거 웃자든 돈 가격을 낮춰가지고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지만 증여세보다는 나중에 차익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있는 집에서는 오히려 돈을 더 비싸게 거래하기도 합니다. 직거래 40% 제끼고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11억 7천 40평이면 평당 요도 한 3천만 원.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쌍용 예가 디오션 고점 대비
8%. 뉴비치 고점 대비 41%. 비싼 아파트 왜 가나요? 비싼 아파트 왜 이러나요? 시수 86년. 시수성이 없죠. 분담금은 한 보따리고. 비싼 아파트들, 제가 싼 아파트들 무너진다. 비싼 아파트들 나름대로 좀 버틴다. 양극하다. 근데 비싼 아파트 20% 떨어지면요. 싼 아파트 40% 떨어지는 것보다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배 이상의 가격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얘가 떨어지니까 양극하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딴 색이야. 그거 아니었습니다. 같이 천천히 침몰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측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7억 8억 이 서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돈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물론 상당수는 대출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또 못 사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 또 잘 버는 사람 기준으로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 비싼 집 사는 거 뭐라 할 필요 없이 그냥 좀 차별화해서 볼 필요 있다. 자, 뭐 7억 8억 넘어가는 것들 좀 제껴두고라도 그 아래쪽으로 왜 이렇게 오늘 비싼 아파트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들 왜 이렇게 많이 보이죠? 부산 와이카노 이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자 아직까지 부산 이 하락률 28%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한 두 달 전부터, 한 달, 12월 달부터 제가 28%, 11월 달에는 27%, 10월 달에는 26% 하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28%, 아직도 28% 하락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8%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의 10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7억 하는 것이, 10억 했던 아파트가 7억 하는 것이, 이게 별로 안 큰 건가요, 이게? 이게 별로 안 큰 것처럼 이야기하면 댓글 단분이셔가지고 제가 그거 그렇지 않다. 이 고점에 잡은 사람은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댓글을 달아드렸었는데요. 굉장히 큰 하락률입니다. 2억짜리 집 하락해봐야 30% 하락해봐야 1억 4천이거든요. 여기는 6천만 원 날려요. 6천만 원. 근데 여기는 3억을 날려요. 있는 사람들도 돈 큽니다. 이거 큽니다. 오늘 좀 제법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오랜 공백을 깨고 거래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낙폭이 조금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6억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12월 12일 이후로 끝자락이 떨어지는 거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라가는 거래들도 간혹 보입니다. 35% LG 메트로시티. 야, 요거는 자꾸 이거 혼선을 불러일으킵니다. 명지 대박 노블랜드 저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그래 조금 더 빠진 느낌 들죠. 조금 더 빠진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이제 감가상각에 눈 뜰 때가 되었다. 오래된 주택 가격은 고스란히 사라지고 땅값만 남았듯이 오래된 아파트 상당수는 땅값만. 자, 나머지 조금 지나갈까요? 조금 큰 폭으로 하락했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와, 이게 30% 하락이 작은 게 아닌데 이게 앞자리가 6자가 아니니까 동그라미 치기가 싫네요. 이건 직거래였고요. 직거래 40%. 있는 사람들의 증여 방식은 아니구나. 있는 사람들의 증여 방식은 아니구나. 30% 이상 하락했는 거 동그라미 쳐보고요. 이 가격대 90년대 아파트들 세월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런 느낌으로 살펴봤습니다. 끝난 거래대금에서도 약간 1월의 효과, 약간 이런 것이 있다고 본다면요. 22년 끝자락에는 3억 3천에 거래되던 것이 갑자기 23년 1월에는 3억 8천으로 갑자기 건당 거래대금이 왕창 뛰어 올랐어요. 22년 끝자락에 대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억제되다가 대출 조금 풀리는 순간 숨통이 트이자 재빨리 대출을 내서 샀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1월의 효과라는 것이 작년 말에 3억 7천 수준으로 끝났던 것이 지금 3억 3천 수준이니까 뭔가 분위기가 다르긴 다르죠. 같이 비슷하게 부동산 대책이 나온 1월이지만 23년도와 지금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다. 거래량 표 약간 달라졌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부산 3천건 아래 빙하기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늘었니 아니니 아웅다웅 티격태격하지만 이거 지금 빙하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창 때 거래량 13,400건까지 나왔어요. 만 건을 뛰어넘던 그런 화려한 시절도 있었다고요.
거래량 3,000건 이상 올라가는 이런 좋은 시절도 있었다고요. 이런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남들 투자해서 발을 빼려고 할 때 이때 굳이 뛰어들어서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체합니다. 부동산 시장 미친 듯이 오를 때가 있었어요. 2,000이던 게 얼마까지 갔나요? 한 3,600까지 갔나요? 이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 하락장에서 온갖 별짓을 다 해도 잘 안 되죠. 예,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묵직하게 들고 가는 사람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이 하락장에서는 또 단타꾼들이 누릴 수 있는데, 뭐 주식 뭐 10년, 20년 들고 가면은 뭐 대박 나더라, 뭐 그런 이야기, 그 단순한 이야기 딱 한 권에 이야기 하나에 딱 꽂혀버리면은, 이런 하락장에 묵직하게 손해볼 수 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리고 책 여러 권 읽은 사람,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 권 읽고 거기 신념에 갇혀버리지 말자. 시장은 살아서 움직인다. 어떻게든지 대응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귀담아 듣자. 자, 12월 거래량 6억 이상 아파트 222건이었는데요.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거래량이 251건이었으니까 요 아래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특례 이전으로 돌아간다. 시장의 분위기는 특례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 이거 임대 아파트 때문에 이런 효과들 굉장히 나타나더라. 시장의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좀 반드시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작년 10월 달에 좀 정점을 이뤘었죠. 그럼 작년 10월 달에 왜 정점을 이뤘냐? 그러면 전세 가격은 반드시 2년 전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2년 전의 전세 가격은 2억 6천이었죠. 이렇게 빨간 선을 그려보면 요렇게. 자, 그러면 23년과 견져봤을 때 지금 요 선을 유지해 갔죠. 22년과 견져봐서 24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역전세라든지 이런 문제들 다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올해 10월달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언론에서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지만 지금 집주인들 돈 구한다고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도 많고, 세입자는 나간다 그러는데 다음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이상하다. 서울의 전세 가격 오른다던데, 역전세 이런 건 남의 나라 이야기라던데, 아니죠.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쿠팡.